윤석열, 이제 그 종말이 너무나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헌재 변론에 나온 윤석열의 하는 짓을 보면서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 자리에 있는 윤석열을 면전에 두고도 당당하게 진실을 얘기하는 홍장훈 차장과 곽종근 사령관을 향해서 탄핵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궤변을 쏟아냈는데, 그러면 윤석열의 내란 행각을 자세히 밝혀내고 있는 검찰이야말로 탄핵 공작의 주범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지요? 참으로 가증스럽고 사악하기 그지없는 자입니다. 어제 산업부가 대왕고래 탐사 시추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윤석열이 직접 나와서 떠벌렸지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김건희 디올백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던 때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또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직접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주식시장 농간에 개입된 사람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그야말로 갈 길이 태산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아귀찜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이번에 지금 이틀 전부터는 생물로 보내드리고 있지요. 아주 드시면 싱싱한 아귀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포항이 좀 시끄럽대요. 아귀가 다 떨어져가지고. 아귀찜 이번에는 아주 드실만하게 다 준비가 돼 있고요. 특히 살이 많아서 콩나물만 잔뜩 들어있던 그런 아귀하고 다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아까 부산이 대인님께서 재밌는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아귀찜 이번에 드리는 거 방법이 3가지가 있다. 1. 아귀탕, 2. 아귀찜, 또 3. 뭐였더라? 그렇게 하시면서 광고 아님 해주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세 분 패널 함께합니다. 김유정 전 국회의원님,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유정 의원님, 눈이 많이 오는데 오는 길 힘들지 않으셨나요? 좀 미끄러워서 예. 온몸에 힘을 주고 걸었더니 이제 저녁 때 가면 삭신이 쑤시죠. 그래요. 속보가 방금 떴는데 가수 송대관 씨가 오늘 별세했군요. 좀 이런 소식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그 트로트라고 하는 게 우리 정서랑 꽤 많이 있다 있는 거여서 저런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제가 볼 때 거의 한 30년, 40년 들었던 것 같은데, 저 노래를 한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여간 명복을 빕니다. 네. 요건 겨울 이제 가장 추운 날, 혹은 뭐 계절상으로도 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제 겨울쯤 되면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또 많이 들리기도 했고, 뭐 오늘 송대관 씨 소식과 또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제 구준엽 씨 아내 네. 소식도 그랬기 대만에.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좀 슬픈 것도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아무쪼록 또 이 방송을 통해서 고인의 또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트로트가 특히 이 국민들에게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크잖아요. 또 애환을 달래주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초기에 데뷔하고 이럴 때도 굉장히 어렵게 와서 해뜰 날로 쨍 떴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뜻밖의 소식이어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예. 가수 송대관님은 저하고도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제가 KBS에 있을 때 그때 평양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같이 갔었는데 참 인간미가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예. 정말 명복을 빕니다.
어제 현재 변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었죠. 그동안에 그 여러 주요 가담한 군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진실을 밝혀왔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 앞에서도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이고 한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묵살을 해버렸냐. 끌어내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인에게 질책한 사실이 없었죠, 그 당시에. 저한테 지시를 왜 이행하지 않았느냐라고 그 안 했냐고 질책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예, 은갑근 변호사입니다. 이게 아니고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지난번에 호수의 달그림자 이런 뭐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했던 자라서 어제는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들어봤는데 세상에 자기 부하가 탄핵 공작을 펼치고 있다. 김유정 의원님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자예요. 악마 같다는 생각을 악마예요, 악마. 했고요. 그 헌재에서의 비춰지는 모습이 한 3가지인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요. 자는지 뭐 듣는지. 잡디다 대놓고. 그러고 있다가 또 눈을 뜨고 갑자기 자기가 이제 할 얘기 있다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피식피식 웃습니다 또. 이게 이제 한 3가지가 헌재 변론 기일에 나와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태도인데요. 군통수권자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 책임을 이렇게 밑에다가 다 전가를 하는지, 이 사령관들은 그래도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들을 또 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책임을 다 떠넘기고 어떻게 보면 김용현이 내란 수계 같은 얘기를 서로 하다가 이제는 음모론까지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화를 내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이제 음모론까지 거의 특수부 검찰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검사 시절에 없는 거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별건 수사해가지고 사람들 시쳇말로 조지는 그런 모습을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그거를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데, 아니 본인이 계엄을 했지 사령관들이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사령관하고 홍장원 1차장이 내란과 이 탄핵의 음모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재판관들이 다 증거 가지고 검찰 조서 가지고 증인들의 얘기를 듣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진님, 곽종근 사령관 용기 있는 사람 같아요. 저 자리에서 저러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셨는데요. 어제요, 김정은 원장님. 네. 이제 윤석열 쪽에서 변호인들이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물어볼 때 마음속으로 야야야 못 들었다고 그래, 정확하지 않다고 그래, 기억 안 난다고 그래, 그런 것을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냐고 막 큰 소리를 빵빵 치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 대통령이 했다니까 뭐 당연한 걸 계속 물어요. 이런 표정 아닙니까? 예, 뭐 저는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매우 숨이 일관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지시를 내렸던 부하들 같은 경우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여기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일관되게 견지했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윤석열이 앞에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움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몰아치던데 뭐 자기들이 더 큰 죄를 졌잖아요. 내란 우두머리가 앉아가지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한테 다그치듯이 나는 내란 안 했잖아고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저는 매우 기괴한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정어리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의 말과 행동에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니까 저러나 보다라고 내버려 둬야지 저희가 거기에 만약에 반응하면 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요구하는 게 저기에 반응해 달라 저기에 분노해 달라 또는 저기에 호응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여론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전에 저희들이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 나중에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싸우고 있는 내용 자체가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핵심적인 내용들. 왜냐하면 국회의 권능, 기능을 갖다 마비시킨 행위가 국헌 문란이기 때문에 이게 내란에 해당되니까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현장 그 당시 12월 3일, 4일 날 현장 지휘관들이 얘기한 통화 녹취 내용이 다 나와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자기들이 그 현장에서 저희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말을 만들어냈겠어요? 말을 만들어낼 수 없는 내용들이니까 저는 어차피 어제의 내용으로 확인된 건 곽종근 사령관의 말은 숨이 일관된 진실이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저희가 인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윤석열의 그 쓸데없는 행동과 말에 분노하지 마시고 그냥 냉소를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양순덕님 별이 몇 개가 떨어졌는데 그의 군인들 그 가족들 얼마나 날벼락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게 자기 잘못에 지금도 뉘우치지 않는 자 인간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놈입니다. 김종희님 떳떳하지 않으니 큰 소리로 입막음하던 윤석열 측 변호사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푸르른 날 저 미취강이 갈 때까지 갔네요. 웃는 모습은 정말 악마였어요. 그리고 정말 혈압 오르는 건 저 인간 누가 분장에 미용까지 해주는지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김일웅님 그러면 곽사령관과 홍 차장이 하극상을 한 겁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압니다. 저 거짓증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은 얼마나 더 떨어져야 합니까? 박영식 앵커님. 예.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어제도 정말 분노했던 것이 저자가 자기 입으로 상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다짜고짜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의 말이 맞냐. 지가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해놓고 무슨 일이 이렇게 드러나면 아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내가 그걸 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서 배워먹은 수법입니까? 아버지한테 배우진 못했었던 것 같은데 고무호스로 일단 맞았다라는 과거사가 있으니까요. 그 상식과 합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 사람이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심지어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헌법재판소에 아까 백운기 앵커께서 분노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차 변론 기일까지 끝났는데 윤석열이라는 이제 뭐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된다고는 하나 윤석열이라는 자가 얼마나 위선적인 인간인지는 온 국민들이 오히려 이 변론 기일을 통해서 다 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앞에서 혹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고무호스가 등장한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뒤에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에서 요원으로 이제 요원에서 또 인원으로까지 이제 왔는데 이 어떤 표현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내란이라는 큰 얼개, 내란 행위를 입증하고 윤석열이라는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과를 낳는 데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도 인원이라고 얘기는 자기가 한 적이 없다라고 윤석열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놓고 나서 정말 1분여도 안 돼서 실제로 1분 뒤에 인원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그게 실제 기사화가 돼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목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 위선적인지는 이미 국민분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까지 곽종근과 홍장원이라는 인물 두 인물이 갖고 있는 진술의 무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진술을 좀 변경하거나 표현을 좀 바꾸거나 검찰 진술과는 다르게 진술한 사람들이 죄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볼 수 있을 거란 판단이 들어서 이 뭐 더 이상 요원, 인원, 의원 이 논쟁을 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착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원, 요원, 의원 뭐 이런 얘기들 너 의원이란 말 안 듣고 인원이라고 들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 왜 계속 말을 바꿔 그러니까 너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거야 라고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재에 나와서도 막 교란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인데 그건 결코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전두환 때도 계엄령으로 국회에 못 들어가게 봉쇄는 했지만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게임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왜곡하고 개별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돼서 그렇게 가기 전에 국민들에게 무슨 편지랍시고 써서 얘기한 부분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헌재에 나와서는 내가 선관위에 보냈다.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으로 국헌문란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점검하러 한번 보려고 이렇게 하면서 야구방망이 들고 계엄군 총 들고 가고 그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본인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실제로 곽종근 사령관이 내가 판단해서 스스로 국회에서 철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5차 변론에서는 이거 별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고 호수의 달그림자 그 얘기하면서 금방 내가 철수하라고 그래서 철수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적힌 얘기하고도 다른 얘기하는 것이고 곽종근 사령관이 내가 판단해서 철수시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도 완전히 배치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지일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1차장의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재판관들이 재판 하루 이틀 한 분들이 아닌데 누구 얘기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악하는 것은 그런 거짓말과 궤변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늘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누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 쌍기영님께서요. 인원, 요원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웃기는 짬뽕이더라고요. 아니 김종원 원장님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인원, 요원. 그러니 아무 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특전사 현장 지휘관들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검찰 특수본에서 나온 거예요. 2024년 12월 4일 날 00시 30분 현장에 있던 사람이겠죠. 담 넘어서 내려서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 응? 그 다음에 00시 39분에 야, 국회 저기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지금 애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문짝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 문짝 부셔서 끄집어내. 그 다음에 51분에 유리창이라도 깨. 이제 01시가 제일 재밌습니다. 대통령님이 문 부셔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야, 전기를 끊을 수 없냐? 전기? 이게 통화 내용이에요. 통화 내용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누군가 지시를 했겠죠. 대통령이라는 자가 문을 부셔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고 전기도 끊어버려 라고 얘기하는 건 국회 전기 끊으면 뭡니까?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국회 기능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국헌문란 행위 자체가 바로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군인들의 통화 내용 속에서 다 확인이 된 건데 지가 자기 입으로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고 그게 요원이든 뭐든 상관없이 끄집어내라고 해놓고 자기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그 작태 그리고 그걸 진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저 인간 저 사이코패스인가? 예를 들면 공감 능력이 없나? 그 정도가 아니고서야 저런 거짓말을 TV에 다 나오고 헌재 재판관들이 앞에 있고 내가 지시한 사람이 바로 앞에 앉아서 저 지금 구속된 상황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저 진짜 인간인가? 참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우리가 뽑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손가락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 진짜로. 아니 근데 어제 그 장면을 두고 언론사들이 조망하는 걸 보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이제 접근하는 걸 보면 곽종근이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바뀐 걸 두고 집중합니다. 아까 이제 백운기 앵커님이 질문하신 그 본질 중에 하나가 곽종근은 의원으로 못 들고 인원으로 기억했다. 그랬더니 윤석열 측과 윤석열은 나는 인원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1분 뒤에 인원이라는 표현을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내란이라는 상황이 국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 최공질 특임단이나 특수전사령관의 무전을 통해서 전달됐던 지시나 지휘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건이고 그 시간과 공간에서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에 뭐 흔히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그런 표현한 적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표현은 바뀔 수 있으나 내용과 본질과 이 어떤 행위라는 건 달라지지 않았어요. 유리창 깨고 국회 들어간 거 맞거든요. 전 세계에 생중계됐거든요. 실제 끄집어내려고 했거든요. 문짝을 부수려고 했거든요. 누군가를 체포하려고 명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사실관계는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 보수 언론들이 하는 행태가 뭐냐면 이 양태는 표현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내란이 아니야.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까? 저는 이거는 사실 내란 행위를 두둔하거나 비호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자 조간들의 사설이나 이런 보도의 방향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윤석열 쪽이 꼬이는 이유가 뭐냐면 계엄을 해놓고 이게 이제 내란이 아니 쪽으로 막 맞춰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스스로 꼬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 정영식 재판관 매우 우려스럽게 지켜봅니다.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최종적으로 이 지금 윤석열의 파면을 놓고 이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자꾸 변호인 쪽에서 인원이라고 그랬냐 요원이라고 그랬냐 의원이라고 그랬냐 이걸 가지고 물어뜯는 것은 너 말 틀리잖아. 왜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저렇게 이야기를 해. 윤석열은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데 일단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경향신문에서 인원이라는 말 써본 적 없다는 윤석열 탄핵심판 연설문 회의에서 수없이 썼다 하면서 근거를 들이댔는데 경향신문의 이런 팩트체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잘못하면 지금 저자들 작전에 말려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군인들은 인원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얘기해도 인원으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인원이라고 해서 네가 국회의원 끄집어내라는 말을 안 했냐고요. 150명이 왜 나옵니까? 곽종훈 사령관이 150명을 어떻게 알겠어요? 들었으니까 알겠죠. 왜 150명입니까? 과반으로 결의하면은 계엄을 해제해야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엄중한 자리에서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지난번에 홍장원 차장 때도 메모지 갖고 트집을 잡더니 이번에 또 곽종훈 사령관의 그 발언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을 보면서 저 양반 뭐지?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중요한 본질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내란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을 했어요. 국회에서. 그걸 심판하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메모지에 흘렸었냐 지원 요청을 안 썼느냐 인원 가지고 왜 그 얘기를 합니까? 한 번이면 내가 넘어가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영식 재판관 어떤 의심을 사고 있습니까? 계엄을 실시한 다음에 바로 윤석열이 박선영 진실화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왜 느닷없이 지금 임명이지? 지금 내일 모레 탄핵될 놈이? 보니까 정영식 재판관 인척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 스스로 네가 진실화위원장을 하든지 내가 재판관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지금 누구누구 물러나라고 하는 판인데 그러면 정영식 재판관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그건 좀 곤란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재판이 있는데 어떻게 윤석열이가 지금 임명한 그 자리를 간다고 한단 말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소. 사양하시오. 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아도 의심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데 하는 집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동조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영식 재판관의 그 하는 짓이 그리고 다른 사람 할 때는 이야기도 안 해요. 지금 탄핵 공작에 참여하고 있다고 윤석열이가 주장하는 홍장원 차장, 곽종훈 사령관 이때만 또 트집을 잡아요. 그 트집 잡는 게 이유가 있으면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는지. 어제 곽종훈 사령관 때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사람이라 그랬다가 뭐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법률가들은 그 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증인은 아까 그것을 순화시켜서 직접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좀 뭐 톤 다운을 시켜서 얘기한 거다. 그리고 자수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러니까 말이 달라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명확하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를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가 정확히 않으면 정확치 않다 그러고 정확하면 정확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석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150명 얘기했습니까? 150명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그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의결 정석수가 그러니까 제 아직 말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제 말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다 사상하고 증인이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 이런 그렇게 뜻입니다. 하겠습니다. 자꾸 뭐가 중요하냐고요. 데리고 나와라, 끄집어내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본질입니까? 그리고 그게 물론 이제 팩트 체크가 중요하고 정말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니까 표현 하나하나도 들여다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곽종근 사령관이. 문을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라고 들었는데 곽종근 사령관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국군 통수권자인데 그 험한 말 원래 윤석열 미친놈 뭐 개새끼 입에다 달고 사는지 아닙니까? 그런데 들었다고 그것을 그대로 김종원 원장님 언론이나 국회에 나와서 윤석열이가 나한테 개새끼 미친놈 이런 쌍욕을 해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까지는 인간적으로 또 국군 통수권자고 자기가 부하된 도리로서 그렇게 못하니까 순화해서 끄집어내라를 데리고 나왔다고 얘기했다고까지 하는데 저러냐고요. 정영식이 더러운 얘기를 직접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물어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변태인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김어준 씨가 계속 방송에서 정영식, 그러니까 믿지 말자 정영식을 계속 얘기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도 재판을 할 때요. 뭔가 얘기를 할 때 보면 어떻게 전향적인 질문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판결을 보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는 이렇게 잘 하다가 결론은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초반에 좀 얘기할 때, 정영식이 왜 저러지? 초반에 그랬잖아요. 생각이 바뀌었나? 저 보수라고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는 본색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는 제일 화가 났던 게 홍장원 국정원 저 1차장 얘기할 때 체포 왜 요청이라고 그랬냐. 체포 지원 요청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메모지에다가 내가 갈겨서 적는데 그냥 적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왜 메모에다가 정확히 적지 않냐고. 아니, 지가 뭔데 내가 메모에다 이렇게 적건 저렇게 적건 왜 문제 제기를 하냐고요. 아니, 지가 뭔데가 아니라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메모를 내가 적는 거잖아요. 이게 정식 문건이 아니고 메모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전화 받으면서 썼다고 하는데 거기에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써야지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냐고. 그걸 시비를 걸었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핵심적으로 뭐 사람 의원 데리고 나와 뭐 끄집어 나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의결 정족수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럼 의결 정족수를 뭘 얘기합니까? 군인들의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겠어요? 국회의원들의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국회의원들의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는 건 국회가 예를 들면 성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끄집어내든 데리고 나오든 아니면 뭘 하든 상관없이. 그러면 명확하게 의결 정족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그것을 지정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영식이 그거 몰라요? 의결 정족수가 뭔지 몰라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계속 소위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약간씩 차이가 나니까 이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피청구인 측인 윤석열과 윤석열 변호인 측을 위해서 본인이 거기에 복무하는 거예요. 부역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나쁜 행위죠.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들릴 거라고 본인은 모르나요? 본인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엄청 공부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앉아가지고 각종 그 현장에서 예를 들면 총 들고 나가가지고 소위 내란을 일으킨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합니까? 너 같으면 기억하겠어? 지도 기억 못하면서. 행복하자님이요. 앵커님 아무리 화나도 정영식 그만두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탄핵만 늦어집니다. 마지막에서 탄핵 심판 포기하면 더 길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만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좀 똑바로 하라는 얘기죠. 박영식 앵커님. 예. 제가요. 그 정영식 재판관 얘기하기 전에 지우 아빠 헬리님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 팔 기대고 턱 받치며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데 기겁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법정 안에 들어가면 겸손해질 것 같은데 정말 다른 외계 생명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관련된 것을 글을 올렸어요. 아까 정영식 재판관 이건 문제 말도 안 되는 걸 얘기를 했는데 또 메모지 갖고도 홍장호 차장한테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 한번 보시죠. 그렇습니다. 네. 저 여인영 정의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검거를 요청한다는 건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는 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썼냐? 아니, 이건 문서가 아니고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그렇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왜 그러면 데리고 나와라, 끄집어내라를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아니, 끄집어내라라고 했는데 국군 통수권자인데 내가 밖에다가 어떻게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그렇게 안 믿어집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 제가 박영식 앵커한테 지우 아빠 헬리님 글을 뜬금없이 읽어주고 이렇게 지금 들어보니까 좀 궁금하시죠? 무슨 짓인가? 박영식 앵커님 제가 아까 지우 아빠 헬리님 글 읽어드렸죠? 예. 잘 들으셨죠? 예. 팔을 기댔다고 그랬어요? 받쳤다고 그랬어요? 왜 그 기억을 못해요? 아, 그러네요. 이 맥락에 설명 주신 거라면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100%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똑똑히 얘기를 해봐요. 내가 아까 똑똑히 들으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왜 정확하게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만들어요? 손가락을 까딱까딱 했다고 했어요. 손가락을 까딱했다고 그랬어요. 손가락을 까딱까딱 했다고 그랬어요. 그 팔을 건방 아니 손가락을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 손가락을 까딱거렸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까딱 하는데 라고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까딱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까딱을 안 한 거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까딱 했다고 들었는데 까딱 한 번만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다른 외계인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었던 거예요. 지우 아빠 헬리님이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없는 거죠. 분명히 외계 생명체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너무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런 상황에서 정영식 재판관이 증인들에게 다그치는 거는 이럴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겪고 있는 상황. 5분도 안 됐어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제가 뭐 시험 문제를 내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좀 똑바로 들어달라고까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데리고 나와라, 끄집어내라.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의미의 전달에 대해서 제가 집중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만 어떤 맥락에서 지금 저에게 이제 이 질문을 주신 건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그 홍장원 1차장이 마지막에 그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엿먹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니, 내가 따질 걸 따져라 내가 그걸 그거죠. 어떻게 하냐? 그 급한 상황에서 밖에 전화 받고
그것도 예를 들면 윤석열이 전화해서 여인영이 전화해서 체포 명단 얘기하는데 얼척이 없이 갑자기 거기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야 뭐 하자는 거야? 야 이게 말이 돼? 이런 상황인데 야 그걸 왜 똑바로 안 적었냐고 얘기를 하면 네가 한번 전화 받아봐. 그때 제대로 적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마치 추궁하듯이 당신의 기억이 틀렸어. 네가 들은 게 맞아?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네가 얘기한 거, 네가 기억하고 있는 건 오류가 있어. 잘못된 거야. 잘 생각해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억의 편린들의 오차에 대해서 접근해가지고 추궁하듯이 얘기하는 거는 증인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심정적 부담을 말씀드리는 거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증인이라는 사람이 피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곽종근이라는 인물은 또 공익제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관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질문을 해야 될지를 아마 국민들이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바도 있을 텐데, 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접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신 거고요. 홍장원 차장의 메모 논란도, 그러니까 이제 검거 요청이냐 검거 지원 요청이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미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본질이 아니라 의원 정족수를 통해서 계엄을 해제하려고 놔뒀다라고 한다면, 아니 특전사나 계엄군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키는 사람은 그게 잘 되도록 평온을 유지하는 작업, 어쨌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그 유지하기 위해서, 상황을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를 지키고 있었던 건데, 의원, 요원, 인원을 끌어내라, 어쨌든 사람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하는 것은 명백한 거기 때문에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들어갑니까? 국회 헬기를 왜 타고 옵니까? 계엄군을 왜 들여보냅니까? 그게 본질이라는 것이죠. 제 말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에서 확실하게 재판관이 뭔가를 파악하려고 하면 그런 사소한 것 트집 잡고 딴지 걸고 그럴 것이 아니라, 실타는 정말로 반입이 됐는가? 그거 왜 가지고 갔느냐? 아차하면 쏠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접근한다든지, 또 내가 또 2차, 3차 계엄하면 돼.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또 계속 유지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 왜 거기에서 그 귀중한 시간에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받기도 하는데요. 저는 정말 100번 양보해 선의로 해석해서 이 헌법재판부에 대한 그 공정성 논란 이런 것들을 보수에서 막 자꾸 제기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것들, 말이 이렇게 뉘앙스가 바뀐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서 그 공정성에 대한 불식을 해소시키기 위한 불신을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본인이 악역을 맡은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일정 부분 인정을 하겠어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연달아서 홍장원 1차장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하고, 검거 지원 요청, 그 메모를 계엄의 그 와중에, 정신 없는 와중에 오른손으로 전화를 받고 왼손으로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왼손잡이여서.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왜 똑바로 못 썼냐고, 왜 글씨는 그렇게 흘렸었냐고 그러면 욕을 하지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5차 변론 때 그 김계리 변호사가 거의 무슨 쥐잡듯이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문을.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지금 검찰에 불려나가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김계리가. 그 김계리 변호사는,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은 진실화해위원장인 박선영 위원장의, 그러니까 제부죠. 박선영 위원장의 처형인 거잖아요. 이 김계리 변호사는 누굽니까? 2022년에 박선영 위원장이 서울시 교육감 나왔을 때 거기 대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다 얽혀 있는데, 마치 추궁하듯이, 쥐잡듯이, 그냥 노상원 그 전 사령관 같았으면 거의 고문할 수준에 이르는 것을 말로 고문을 하듯이 그렇게 신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걸로 본질을 뒤덮고 싶은 마음이 은연중에 다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본질은 사라지지 않죠. 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정영식 재판관이 왜 저러는가. 제가 고위공직을 지냈던 변호사를 만나서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어제만 해도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평생을 아주 엘리트 코스로 살아온 사람들, 서울법대 나와서 판사 되고 이제 헌법재판관까지 최고로 올라갔잖아요.
이 사람은 조그만 것이라도 나한테 이렇게 뭐 이견을 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장원이 죄송합니다 해준 거예요. 홍장원 차장 죄송합니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메모를 쓰더라도 똑바로 써야지. 근데 그거 메모인데 왜 그걸 갖고 따지세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 자기 말이 맞다라고 인정이 될 때까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일 거다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또 어제 곽종원 사령관 인원 요원 끄집어내라 데리고 나와라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걸 보면서 이거는 단순히 저자의 어떤 그 퍼스널리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무슨 개장난을 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민주당 일각에 있는 의원들이나 그 헌재에 갔다 오면 맨날 하는 얘기가 8대0 아니면 9대0일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기는 무조건 오면은 파면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일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정영식이 자기가 빚진 게 있으니까 자기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받아서 헌법재판관이 됐으니까 액션을 취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앞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난 그래도 내 딴에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지금 현재 변론에 입각해서 질문하고 있어 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보수들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본류적인 보수들이 아니다. 지금 이 보수라는 작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이익이 된다면 생명마저도 예를 들면 그냥 수거하고 제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집단들이고 그 집단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자리를 갖다가 다 나눠가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결론적으로 헌법재판관이고 헌법을 잘 알고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어떤 판사 생활들을 해왔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 범주를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구인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구인체제를 만들어서 헌재가 결정한 사항 자체가 완벽하게 헌법적 가치, 헌법적 기준 위에서 결정이 난 거라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저는 헌재에서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헌정체제를 마구 공격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저 볼 땐 이 정영식의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헌재 공격의 테마가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엄중하게 비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수님께서요. 계엄 포고령 받고 한밤중에 당황했는데 메모지 작성은 제대로 됐겠습니까? 인원 요원 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 들어간 이유 의원 과반수 못 채우게 그 이유 때문인데요. 박수님 말씀이 가장 상식입니다. 그게 상식인데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헌법재판소에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국회에서는요. 또 청문회가 열렸죠. 내란 특위. 거기에 방첩사의 수사단장이었던 김대우 수사단장이 정치인들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하는 그런 그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내란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서 수도방위사령부 미연벙커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도 받았죠. 정확하게 뭐 체포란 말은 없었는데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출계조정 출동시켰을 때 전화를 받고 14명 명단은 다 있고 3명만 집중을 해라 라고 해서 불러준 3명만 전파를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저걸 들려드렸냐면 보십시오. 정치인들을 끌어다가 구금하라라고 지시를 한 것이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백혜련 의원이 체포해서 그러니까 또 저 군인은 체포라는 말은 없었고 잡아서라고 했습니다. 김유정 요원님. 네. 체포가 잡아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걸 헌법재판소에서 저렇게 증언을 했다면 저거는 이제 잡아서고 체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검찰 진술하고 다르니까 저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됩니까? 난 미쳐버리겠어요. 완전히 논리의 비약이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왜곡이자 궤변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하면은 체포라고는 안 했지 않냐.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건가요?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그 김병주 최고위원이
곽종근 사령관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해서 그 유튜브로 그 얘기한 걸 남겼잖아요. 그 얘기의 전후 맥락을 얘기를 하는데 12월 6일 날 이제 특전사로 항의 방문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박선원 의원하고 둘이서. 그런데 입구에 도착하고 보니까 계엄 직후 2, 3일 지난 후라서 조금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억류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래서 부랴부랴 입구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특전사령관하고. 그러니까 가장 가감 없이 계엄에 가장 근접한 날짜에 초기 진술을 명확하게 했던 건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요원, 인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입에 붙은 말이니까 군인들의 용어로 그거를 의원이라고 정정해 주니까 아 의원 이러면서 그 뒤에는 계속 국회의원,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덧붙이는 설명이 해군인지 해병에서는 총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마다 이게 붙어있는 자주 쓰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을 고쳐준 것인데 마치 김병주 의원이 요원을 의원으로 둔갑시켰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라이브를 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유튜브를 찍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무슨 음모론이다 이런 얘기를 펼쳐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12월 6일 날 김병주 의원 만나가지고 유튜브 찍을 때부터 나에 대한 탄핵과 뭐 내란 이런 음모가 시작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그냥 그 미묘한 단어 하나 그 뉘앙스 가지고 마치 내란 자체 불법적인 계엄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뒤집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박영식 에디터님.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측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따지고 달라들면 그래 너네들 무슨 뜻인 줄 알겠어. 왜 네. 그러는 줄 알겠어. 우리가 한 수는 짚고 들어가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을 심판인데 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진실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게 중요한데 검거 요청이라고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써야 할 것을 검거 요청이라고 썼다 해서 그 메모 자체가 없는 일이 메모가 완전히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얘기인지 끄집어내라를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런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군다나 나와 있는 증인한테 당신이 자꾸 그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심판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심판 얘기하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들어보고 제가 다시 박영식 연카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시험 아닙니다. 아, 예. 지금 메모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곽종근 사령관이 어떻게 들었든지 간에 윤석열 쪽이 착각하는 게 있다는 얘기올시다. 윤석열과 곽종근 사령관 두 사람만 간의 의견 일이 통화가 오고 갔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한두 사람이 들은 게 아니에요. 네. 그 상황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그 중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마이크를 지금 이렇게 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이크가 이제 명령하더라도 이게 켜 있었는데 이걸 안 끄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대로 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 지시하는 것, 뭐 대통령 지시받고 막 얘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명령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하 전체 인원들까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여단장은 지휘통조실에서 들렸던 스피커 방송이 자기 차량 스피커로 그대로 연동이 돼서 거기서 막 아는 내용들이 다 생중계에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어떤 흐름과 맥락이 어떤 진실을 향해 가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간중간 들어가는 어떤 표현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 재판관이 끼어들어서 경기 내용에 간섭을 하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이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변론 기일에 등장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한 거를 따져가면서 진실을 규명해가는 이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나 정서를 흐리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뭐 물론 이제 저는 뭐 그만두라는 얘기는 차마 못하겠습니다만은 헌법재판관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정영식 재판관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검사가요 불기소 처분서 쓰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영식이 소수 의견으로 탄핵에 반대한다는 탄핵 기각 소수 의견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드러난 사실관계들과 이 진실들이 무게가 엄중하기 때문에 기각이 아니라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시시콜콜한 사실들을 자신의 의견에 담아가지고 기각 의견을 쓰고 싶다고 하더라도 진실의 무게가 워낙에 강력해가지고요. 70대 30, 80대 20으로 정영식도 마찬가지의 이 만장일치 인용 결정의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메모가 오늘 이제 박선원 의원이 자기가 메모한 게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12월 7일 날 정보위원장 신성범 의원 아시죠? 예. 그 신성범 정보위원장인데 정보위원장실에서 여인영을 불러가지고 둘이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박선원 의원하고 파리학번 동기인가 봐요. 신성범 말 맞춰? 이렇게 농담 삼아 친구니까 가서 이제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영이 얘기한 걸 저 메모란 거죠. 근데 여인영이 얘기해요. 체포 명단을 김용현한테 들었다. 들어서 적었는데 지금 그 메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면 12월 7일이면 아주 그 12월 3일에서 며칠 안 지난 상황이니까 체포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체포라고 얘기하는 거 누가 뭐라 그래도 반헌법적이며 소위 국헌을 문란할 행위에 해당되는 상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 사람 곽종근 왔고 그다음에 홍장원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윤석열에게 가장 불리한 증언을 한 두 사람에 대해서만 콕 씹어서 왜 얘기하냐. 다른 증거 안 봤냐 이런 거죠. 아니 누구야 정영식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 진술만 가지고 지금 헌재에서 변론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온갖 공소장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들 다 본인이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콕 집어서 했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보수 쪽이니까 한 번 정도는 윤석열이 앞에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척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걸 두 번 하니까 이건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번 더 한다면 제가 볼 때 이거는 확신이에요. 그냥. 예, 본인이 뭔가 의도가 명백히 있는 거죠. 부산이대인님은요. 기술자들은 근성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는 우월감, 자신감, 나쁜 말로는 성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일본 말로 곤조라고 하지요. 법기술자의 곤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법기술자들이 판치는 그런 상황이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 변호사들은 너무나 심하고요. 헬렌 정님, 저는 캐나다에서 새벽에 정영식 질문 듣고 빡쳐서 잠설치고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헤맸습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 더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꾸라지 이런 말도 굉장히 고급진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온갖 잡기술을 다 부리고 있는데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홍장원 1차장이 왼손으로 썼건 뭐 발로 썼건 무엇으로 썼건 흘려 썼건 검거 요청이라고 지원 요청이라고 안 하고 검거 요청이라고 트집을 잡건 말건 방첩사의 수사단장이 어제 국회 나와서 했던 그 명단하고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증거가 명확하죠. 그 본질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곽종근, 이진우, 뭐 여인영 전부 다 지금 구속 수사 중인 사령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두 사람하고 곽종근 사령관하고는 굉장히 판이한 모습을 보였죠. 앞에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할 거다. 이진우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도 본인의 재판에 가서는 당당하게 할 말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똥별이라고 하는 것이고 곽종근 사령관은 그래도 부하들이 나중에 피해가지 않도록 본인의 기억력이 명확할 때 자수서를 써서 냈다는 거 아닙니까? 부하들을 생각해서라도 기억이 명료할 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고 어제 그 자리 나와서도 그래도 대한민국에 참 군인 한 사람은 있구나. 군인 정신 가진 사람이 있구나라는 모습을 저는 정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지금 마음이 복잡하겠죠. 뭐 대통령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기도 못하고 그런데 군인이라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본인이 그 수행 장교가 있지 않습니까? 부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증언합니다. 이번에도요, 윤석열이 직접 통화하는 내용을 다 들었다고 그래요. 이진우는 뭐 거기에서 말을 못 하더라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행장교가 당시 차 안에서 비화폰에 대통령님이라고 저장된 발신인이 떴고 스피커폰 상태는 아니었는데 목소리가 잘 들렸다. TV에서 먹던 목소리 그대로라서 신기해서 더 잘 들렸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냐면 야, 총을 쏴서라도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이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예, 윽박질렀다는 그거 들으면서 아, 이 새끼 진짜 도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행장교가. 또라이죠, 그게. 그러니까 수행장교가 저렇게까지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었다. 근데 윤석열은 오랫동안 기술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치 없던 일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내는 것을 합디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들으면서 야, 총 쏴서라도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저 새끼 대통령 맞잖아. 나 텔레비전에서 들었던 목소리. 근데 저 새끼 완전 도라이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제가 막말하면 얼마나 빡쳤겠어요. 자기가 다 만들어낸 게 뭐냐면 야, 경고형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온 진술 내용으로 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잖아. 네가 막 시켰는데 아래에 있는 사령관들과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이 안 한 게 됐다는 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건 작년 3월달과 4월달부터 특전사, 수방사, 그다음에 방첩사 사령관한테 비하폰 따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3월달부터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경고형 예를 들면 비상계엄을 작년 3월부터 준비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11월 달에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도원 결의까지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윤석열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경고형이에요, 이건. 야당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한번 경고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행장교가 어제 이제 곽종근 사령관도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나 이대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어제 수행장교도 그랬어요. 왜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됐느냐. 석동현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에서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 나라도 좀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그러면 채자를 안 썼나 봐요. 아까 잡아서라고 했는데. 잡자를 썼는데. 네, 잡자를 썼는데. 그리고 총을 썼는데 채자를 안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네. 똑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똑바로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너무 고질병인데 저희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지금 전 국민 듣기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저희 그 정어리원 분 중에 한 분이 이거 무슨 오락관이냐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예전에 가족 오락관 보면 귀마개 막아놓고 단어 불러놓고 그 단어 맞추기 게임 하잖아요. 이게 무슨 헌재 오락관, 국회 오락관, 내란 오락관, 계엄 오락관도 아니고요. 총자 안 썼다, 채자 안 썼다, 의원 아니었다, 요원이었다, 인원이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떠들고 앉아 있는 게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요, 이거 바라보면서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실 거예요. 아니, 수행 장교마저도 자신이 들은 얘기를 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진술할 정도고, 아까 곽종근 전 사령관 뭐라고 했습니까? 심지어 뭐 여단장부터 해가지고 휘하 생방송이 된 거를 들은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이걸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에 가립니까? 저는 윤석열은 이미 자신이 붕어대가리인 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인원조차도 기억 못하고 헌재에서 계속 인원 표현했잖아요. 본인이 안 썼다고 했는데 계속 쓰잖아요. 붕어가 하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이건 거의 리플리 증후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신이 했던 일도 부정하고 하지 않은 일도 진실로 믿는. 어제 코미디가 또 하나 있었어요. 어제 세 번째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경제수석 있잖아요. 네. 이름이 뭐더라? 박춘석. 춘석. 뭐 일을 했어야 이름을 알지. 저도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박춘석. 네. 그래도 우리가 그전에는 경제수석 정도는 이름 알고 지냈어요. 근데 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얼굴도 처음 봤어. 네. 최상목 정도는 우리가 알았었는데. 예. 근데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수석인데 이렇게 우리가 몰라도 되나?
김건희가 경제를 이끌어와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어제 이제 박춘섭 수석을 부른 이유가 네. 뭐 예산 관련해 가지고 또 막 뭐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깎아서 뭐 도저히 뭐 그런데 그 예산 깎은 거 사례를 하필이면 대왕고래를 들더라고요. 기사도 안 보나요?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그럴까요? 물어봤어요 변호인이. 당신 1시간 전에 그거 발표 난 거 아냐? 안 돼요. 그러면 아는 놈이 그래? 아 그거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또 다르게 아는 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영생과 권성동인가 오늘 오전 거기는 아니지만 옆에는 또 있잖아. 옆에 파봐야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6개인가 있으니까 요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옆에는 있을 거야. 파봐야지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니까. 언제 로또 터질지 모르니까 계속 사자는 그렇죠. 거죠. 계속 파는 거죠. 죽을 때까지 파는 거죠. 그 돈은 나올 어디서 때까지. 나요? 그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거죠. 못 줘. 저 달란 얘기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야당에서 497억을 깎아가지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계엄에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계엄에 영향을 줬습니까? 그리고 쓸데없이 국민 세금 최소 1,000억만 날린 거 아닙니까? 그 액트지오의 아브락인지 그 빅토르 아브레우. 텍사스주의 1인 기업 거기 40억 받고 지금 날른 거 아닙니까? 그거 자문해준다고 40억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밀린 세금 내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김유정 의원님 완전 이거 이런 국정조사 기만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해야죠. 완전 이거 국민 기만의 그럼 사기극인데 왜 아브레우입니까? 그거 왜 아브레운지를 국회에서 요구했는데 아무 자료를 내질 않았어요. 저 대통령실의 행정관 은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누구가 연결돼 있겠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 거의 딱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그 시점이 이게 작년 총선 막 6월이었거든요. 끝나고 예. 김건희 막 듀얼백 이렇게 시끄러울 때 네. 이거를 이제 원래 대통령실에서 그런 것 막 머리 굴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이게 일부에서는 배우 이성균 씨 억울한 죽음도 정치권의 그런 것들을 뒤집기 위해서 막 이렇게 키워가지고 기사 흘리고 빚은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사실 공감이 갑니다만. 그러니까 김건희 쪽으로 막 자꾸 초점이 모아지니까 이걸 이제 바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돈을 번 자들이 있어요. 김건희 그 명태균 하는 거 보면 다 이렇게 미리 정보 주고 막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전문가인데.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고요. 한참 취소사 올랐잖아요. 그리고 관련 주가들 석유공사는 거의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석유공사하고 그 관계에서 누가 이거를 요구를 했는지 협업인지 무엇인지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제일 답답한 게 우린 다 알았거든요.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꼴랑 2년 용역 보고서 쓰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걸려가지고 채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호주의 세계적인 기업인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무려 17년을 영일만 광고를 들여다보고 사업성이 없다고 철수를 해버려요. 근데 액트지오가 맡고 나서 2년 만에 이거 가능하다라고 발표한 게 윤석열 본인입니다. 그리고요, 요거와 관련돼서는 뭐 이제 액트지오가 1인 기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관과의 인연이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어쨌든 결정은 정부가 하는 거고 한국석유공사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산업부, 석유공사, 대통령실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때 당시에 발표했을 때 시점을 보면 자, 첫 번째, 총선이 끝나고 나서 영수회담했습니다. 한국갤럽 지지도가 21%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1개월 쉬고 나서 6월 초에 갑자기 윤석열이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지지도 방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어쨌든 뱉어놨으니 착수는 해야 되겠고 했는데 8개월 만에 이게 실패다? 그리고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며칠 전에 또 발표합니다. 석유공사 쪽에서. 뭐가 있냐? 마귀상어가 있다는 거예요. 대왕고래 말고 마귀상어가 있다. 이 마귀상어는 대왕고래보다 훨씬 더 많은
채산성이 있다. 이러고 발표합니다. 근데 증시가요. 대왕고래 관련주가 떡상을 해요. 떡상을 합니다. 김건희한테 파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석유 다 가지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요 김건희만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왜 한동훈이지? 왜 한동훈을 갖다 왜 체포하라고 그러지? 이랬었잖아요. 근데 한동훈하고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은 따지고 보면 윤석열과 김건희였어요. 근데 지금 또 나오는 체포 명단 있잖아요. 최재형 목사. 아, 최재형 목사가 체포 명단에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 최재형 목사는 누구랑 관련이 있습니까? 김건희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이 내란 과정에서 지금 빠져 있는 자가 누구냐? 김건희다. 김건희가 어떤 일을 했을 것인가?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김건희가 소위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간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그러면 노상원이 거기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22회나 9월부터 11월 달까지. 전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란 행위 국회 선관위 말고 그 외에 벌어지고 있는 노상원이 벌이고 있는 아직까지 수사가 안 된 내용들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이게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아니고는 이 실체를 밝힐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윤건희 이 두 사람의 전반적인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특검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했고 또 왜 저런 사람을 갖다가 지정을 했는지 체포하라고 했는지 저는 그런 것들을 파악한다면 이들이 얼마만큼 사이코패스적이고 인간의 생명을 못같이 생각하는 인간들인지가 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 오전에 있었던 일 하나만 좀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 요 대왕고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으면 겸허하게 정부가 실책을 인정을 하면 됩니다. 정부는 사과했어요.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요. 예. 국민의힘에서 권영세.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착수한 사업이다. 비난해서 안 된다. 그리고 권영세는 또 이대로 멈추면 안 된다. 더 파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코나 파라고 그러세요. 산업부는 더 이상 안 판다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어제 이미. 그리고 이게 뭔가 이 정치적인 그 포석이 깔려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무적으로 판단한 거다라면서 네. 사과까지 했는데 산업부도 생각하기에 뭐 140억 배럴 삼성전자 시총의 5배 2200조 이러면서 장관이 나와서 다 이렇게 호들갑 떨어놓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 탄핵 국면에서 이걸 빨리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이 시점에서 손 털고 빨리 가야겠다라고 어제 발표한 걸 텐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분명히 이런 거 다 나올 겁니다. 왜? 아브레우가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말이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한국이라고 있잖아. 호구야겠네. 거기에 뭐 이상한 놈이 하나 있는데 나한테 와서 40억 줄 테니까 뭐 해주래. 먹었지 뭐. 아이고 국제적인 호구짓거리 하고 있고 말이죠. 아니 오늘 재밌는 게 하나 빠졌네요. 이게 여기 저 내용 중에서요. 가로로 접었습니까? 그거 하려고 그래요. 사실 이게 제일 재밌는데. 일부 시간이 다 돼서 최상모가 진짜 제일 이거 재밌는 건 뒷분들한테 넘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 오늘 저 2부에서는 좀 특별하게 요즘에 이제 조기 대선 관련해서들 관심들이 많으신데 김용남 의원하고 우리 박진영 부원장하고 이제 대선 얘기 좀 해보려고 근데 짧게 그러면 어제 그거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인데 이 대통령이 그 모양이니까 밑에 있는 강요들도 제가 그런 얘기 진작 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정말 임명장 받은 놈 치고 제대로 하는 놈 한 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제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그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뭐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아니 그래서 형태로 접었습니다. 그러면 접혀 있는 상태 이 그 쪽지를 접혀 있는 받았습니다.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가로입니다. 이겁니까? 아니면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가 한 번 더 접혀 두 번 있었습니다. 접혔다 이거죠?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그 당시에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거죠. 부총리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이 지시문건을 주시면 국무회의에 빈손으로 갑니까? 서류 가방 들고 가시죠.
저는 그때 사복으로 갔습니다. 사복으로 가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더욱 국무회의가 아니었겠네요. 그죠? 저는 사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밑에 분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거는 뭐 차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접은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제가 드린 부총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자료가 접히지 않은 자료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네,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기억에 따라서 그러니까, 받은 거를 확인될 갖다가 겁니다. 했던 것입니다. 참. 한덕수 총리 얘기도 있지 않나요? 한번 들어봅시다. 비잖아요. 21, 22, 23 사이에 비죠. 그러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죠.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부 다 반대하고 예. 걱정하고 예. 대통령께 그러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줬는데 그거를 한 사람은 접어가지고 제대로 보지도 안 하고 보장은 줬다는 거고 총리는 보지도 않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뒷주머니 뭐 있는 저 한덕수 총리는 로또 사면 안 되겠네. 누가 넣어놨지 내 뒷주머니에 이거예요 놓고 지금? 빨아버리면 로또 당첨되고도 날라가. 대통령 이렇게 괴무실을 해요. 줬으면 좀 읽어도 보고 좀 해야지. 아니 그 계엄의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쪽지 줘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우리가 옆 사람이 쪽지를 줘도 읽어보지 않나요? 궁금해서. 그리고 옆에 있으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뭐라고 적었어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보지도 않고 접어서 차관보를 줬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아니 접은 대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혀 이게 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준 거야. 안 읽어. 아니 어떻게 안 읽을 수가 있어요? 김유정 의원님. 네. 저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저거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믿어지십니까? 아니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아이고 참나 저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잇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뭔 내용을 썼을까? 그 자리에서 펼쳐봐야죠. 그 자리에서 펼쳐봐야죠. 이행을 해야죠. 대통령이 뭐 준 건데. 둘이 연애하나? 그러니까 이행을 해야 되니까 그걸 안 보고 이행을 해? 회의에 가서도 안 봤어? 그럼 대통령이 뭐가 돼요? 둘이 사귀어도 얼른 화장실 들어가서 보겠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 자리에서 읽어봐야죠. 그래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거를? 그 다음날까지 안 봤다가 뒷주머니에서 우연히 나왔다는 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다리미질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복사해서 안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근데 이걸 막 다리미질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안 나와? 한번 해봐. 나는 못해 이렇게. 아니 저 쪽지라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불만스러운데요. 쪽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페이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쪽지다 아니다 그거 떠나서 아니 지금 이런 어떤 변명 자체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내각의 국무위원이었다는 게 전 너무 참담하고요. 아니 저희 과거에 어린 시절에 마니또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마니또 아세요? 비밀 친구 쪽지 나눠주고 누가 나의 마니또인지 이런 거 하는데 뭐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뒷주머니가 뭡니까 진짜? 여기 정답 하나 왔네요. M5월의 비추님 읽으면 재수 없는 행운의 편지냐? 아 그런 거 있었습니다. 이거 받은 뒤로 일주일 안에 7명한테 안 보내면 뭐. 당신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건데. 아이고. 자,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웃고 맞춰서 다행입니다. 정말. 자, 2부로 이어질 텐데요. 하나대원님께서요, 중요한 일정 알려주셨네요. 내일, 날은 차지만 이번 주말에도 집회는 계속됩니다. 시간이 오후 4시에서 5시로 변경됐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각자 든든한 월동장구 부탁드립니다. 행사명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10차 시민 대행진 2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경복궁역 4번 출구 이렇게 해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정욱 원장님, 박영식 에디터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